디자이너로서 이제 저만의 철학이라면 매년마다 그 새로운 기술이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해요. 뭐 5G 요즘에 막 나왔고, 그다음에 뭐 AI, 머신 인텔리전스, 블록체인, 뭐 이런 기술이 이제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막 책임질 것처럼 뉴스에서는 막 보도를 하잖아요. 하지만 이제 이 기술들을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아니면 저희가 이런 기술들이 이제 도입된 제품들이 계속 나올 때마다 우리는 맨날 그거에 대해서 배워야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디자인은 진보적인 기술을 일반 사용자가 다가가기 쉽게, 그리고 실제 우리 삶에 녹아들 수 있게 테크놀로지와 우리를 잇는 그런 가교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디자이너 김재엽이고요.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 인공지능 어시스턴트 팀에서 인터랙션 파트를 리드하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구글 어시스턴트나 아마존의 알렉사처럼 콜타나라는 이름의 어시스턴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윈도우 10에 빌트인 되어 있는데 뭐 엑스박스라든지 스카이, 또 뭐 엣지 브라우저라든지 그런 이제 전반적인 MS 제품에 서 만나볼 수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해 있는 곳이 인큐베이션 디자인 팀이라고 선행 디자인을 하는 팀인데요. 보이스 UI, 내추럴 UI 등을 바탕으로 신규 AI 서비스, 프로덕트를 기획하고 디자인하는 팀이에요. 제가 그 했던 작품 중에는요, 모마에서 전시했던 더 메신저라는 그런 작업이 있고요. 리빙 위드 로봇이라는 작업으로 또 헬싱키 디자인 윅, 런던 디자인 페스티벌 등에서 이제 작업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대표적인 작업은 작년에 MS에서 머신러닝 AI 컨퍼런스에서 발표했었던 AI 페이셜 스컬프처라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 작업은 얼굴 표정으로 디지털 조형물을 만들고 그 조형물을 3D 프린팅 해주는 그런 작업인데요. MS에서 사실 매년 열리는 이제 이벤트라서 보통은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데이터 엔지니어들이 자기가 만든 알고리즘이라던가 머신러닝 모델을 이제 발표하는 자리이긴 한데 저는 이제 처음으로 디자이너로서 참가를 하게 되어서 굉장히 뜻깊은 자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즐겨하는 작업의 프로세스가 있는데요. Thinking through making, 그러니까 만들면서 생각하기라는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UX 디자인 프로세스라기보다는 전반적인 디자인 영역에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리서치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고 또 문제점을 정의하고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그런 일반적인 프로세스가 아니라 바로 메이킹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스케치든 아니면 뭐 종이로 만든 로우 피델리티 프로토타입이든 계속해서 만들면서 이제 문제를 정의하고 인사이트를 얻고 그런 이제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발전시키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뭐 도출된 결과물이 뭐 20개에서 많게는 100개까지 나오고요. 이 과정을 잘 다큐멘트하면 나중에 자신만의 이제 디자인 라이브러리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UX 디자인 프로세스보다 굉장히 디자인 드리븐한 성격을 띄워가지고 저희가 보통 UX 디자인 프로세스를 가다가 어떤 논리에 막히거나 아니면 뭔가 레거시에 이렇게 갇혀 있을 때 이 방법을 쓰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네, 현재 이제 제가 취업하게 된 계기는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욕 칼킨스에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를 전공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래픽 디자이너로서 처음 커리어를 시작했는데 당시에는 이제 뉴욕의 스케이트보드 문화라던가 뭐 힙합 문화, 뭐 이런 스트리트 컬처에 제가 관심이 많아서 에코 언리미티드라는 그런 힙합 회사에 취업해서 이제 티셔츠 안에 들어가는 그래픽을 많이 디자인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모션 디자인과 미디어 디자인에 관심이 생겨서 LA로 장소를 옮겨 트로이카라는 이제 회사에서 모션 디자인 인턴을 하면서 이제 미디어 디자이너로서 활동을 시작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인터랙션 디자인이라는 이제 개념을 처음 제가 접했는데 그 디자인과 테크놀로지가 함께 만났을 때 생기는 그 다양한 시도들과 이런 변화들이 굉장히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UX 디자인이라는 말도 사용하지 않았을 때고 관련 정보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디자인과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사용하지? 어떤 관계가 있지?라고 이제 질문을 하며 막연하게 이제 석사 지원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런던으로 넘어가 영국 왕립예술학교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디자인 인터랙션을 이제 전공하면서 인터랙션 디자이너의 길을 걷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엔 삼성전자 입사해서 스마트 TV에 나오는 제스처 인터랙션이나 보이스 인터랙션 이 부분에 대한 작업을 했고요. 또 그때 당시 IoT라는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막 도입될 때였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그 기술에 또 관심이 이렇게 막 쏟아지면서 이거는 디자인이랑 또 어떻게 연결이 될 수가 있을까 하면서 이제 막 알아보던 중에 핀란드로 넘어가서 노키아에서 스마트 스피커 등 이제 루미아 폰에 대한 이제 IoT 디바이스 이 부분의 인터랙션 디자이너로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같은 맥락으로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 분야에 관심이 막 커져서 현재는 이제 시애틀 마이크로소프트 인공지능 팀에 이제 조인을 해서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기술로 사용자들이 좀 더 편리하고 효율을 높이는 제품을 디자인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주와 유럽을 이제 여러 도시들을 거치면서 좀 소중하고 재밌는 경험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어떤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그곳에서 나에 맞는 일을 찾기보다는 제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에 좀 더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었을 때 그 기술이 우리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또 그로 인해 생기는 사회적 또 문화적인 변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새로운 기술들을 리서치하고 그 흐름을 텍 트렌드를 조금 따라가다 보니까 좀 다른 도시들에서 일할 수 있는 좀 기회가 생겼던 것 같아요. 요즘 보면 구글이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미국에 있는 IT 회사들은 포트폴리오는 기본이고 디자인 엑서사이즈와 와이트보딩 테스트 같은 거를 같이 인터뷰 그 과정 중에 주어져요. 디자인 엑서사이즈는 커피 오더링 앱이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앱 리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간단한 디자인 브리프를 주고 짧은 시간, 약 4시간에서 한 6시간 정도를 주거든요. 그 안에 문제 정의, 아이디어 스케치, 와이어프레임, 비주얼 디자인, 프로토타이핑 이런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보는 어떤 과제 형식의 포맷을 갖고 있고요. 와이트보딩은 온사이트 인터뷰를 할 때 1시간 정도를 딱 주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임기응변 능력을 보는 테스트예요. 그래서 와이트보드를 이용해서 띵킹 프로세스를 이렇게 그린다던가 아니면 다이어그램을 사용한다던가 하면서 본인 아이디어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한국 디자이너들은 그 언어와 더불어 이런 부분이 조금 약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해외 취업을 이제 준비 중이신 분이 있다면 포트폴리오뿐만 아니라 이런 디자인 엑서사이즈, 와이트보딩 테스트 같은 것도 같이 준비하시면 효과적으로 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아마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무래도 인공지능 팀에 있다 보니까 회사 분위기가 조금 테크 위주로 그렇게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인공지능이라는 대전제에 디자인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렇게 고민하기 시작했고요. 일반적으로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AI는 인간 형상을 한 지능이 높은 어떤 그런 로봇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AI라는 그 기술은 딥러닝을 포함해서 머신러닝,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비전 AI, 스피치, 빅데이터 등 이런 여러 기술들의 조합이거든요. 그래서 AI 서비스와 프로덕트를 만든다고 했을 땐 이 기술들을 조합하고 활용하면서 만든 이제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조합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이제 실수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데 예를 들면 구글 포토 앱에서 사용자의 이제 친구가 사진을 찍혔는데 흑인 친구인데
거기에 이제 고릴라라고 태그를 달던가, 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트위터 봇에서 뭐 히틀러는 뭐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런, 인터넷에서 우리가 이제 막 말을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 AI가 막 그거에 대한 리스폰스를 이렇게 하는데 전혀 이제 필터링을 저희가 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오류들이 이제 에러가 이제 나오면서 이제 개발자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일까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형 제품을 만들 때 이런 기술을 하이라이트하는 것보다는 사회적인 편견을 제외시키고 다양한 각도로 접근하는 게 되게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하게끔 도와주는 것이 과연 디자인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휴먼 센터드 인터랙션, 휴먼 센터드 디자인의 프로세스를 갖고 디자인하는 게 어느 때보다 좀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 디자인 팀도 AI 프린시플, 디자인 for people이라는 그런 몇 가지 원칙들을 만들어서 사용자들의 다양한 문화와 경험을 존중해서 디자인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디자인 for AI라는 그 디자이너 리서처 그룹이 있어요. 사내에서 만들어진 그룹인데 그때 이제 AI 제품을 디자인할 때 윤리적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들이라던가 휴먼 AI 인터랙션의 가이드라인 등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배포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MS에서 공식적으로 퍼블리시를 한 거라서 여러분들이 아마 검색을 하시면 금방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에서는 이제 매년 새로운 소프트웨어도 나오고 하드웨어 프로덕트가 계속 나오는데 그게 이제 나오는 그 제품들을 보면 물론 우리의 삶을 개선시켜주는 그런 제품들도 있지만 이 모든 제품들이 꼭 우리에게 필요한가, 뭐 이런 생각들도 가끔 해요. 그러니까 너무 기업의 이윤을 목적으로 한 제품들이 우후죽순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이런 좀 불필요하고 과장이 심한 프로젝트가 저한테 들어오면 저는 좀 마음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 디자이너도 이 가치를 믿지 않는데 사용자들은 과연 좋다고 느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람들의 이제 자연스러운 행동 속에 녹아들 수 있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디자인을 하고 싶고요. 디자이너로서 제가 디자인한 그런 제품이 사회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디자인